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방송에서 만나시는 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덕담부터 좀 나누고 시작을 해보죠. 야당 스타 초선 의원, 황보승 의원이 보시는 우리 김종민 의원은 어떤 분이세요? 네, 민주당의 주요 현안 때마다 또 최고위원님이시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인기 있는 의원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께서는 우리 황보승 의원님은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또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기초단체 또 이 광역단체에서 이 자치의원 활동을 통해서 쭉 올라오시는 이렇게 실력을 쌓아오면서 국회의원까지 되셨잖아요. 부산 쪽 의원들 평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 칭찬도 해주시면서 활발한 토론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디톡스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4.7 재보궐선거의 스윙 보터는 2030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한 2030 세대, 정치적으로 어떤 좀 특징이 있다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에게 72.5%를 얻으셨고요. 근데 이제 20대, 30대들은 산업화 민주화를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삶에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 그리고 공정과 불공정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어떤 세대지 않나. 그것이 투표에서 표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이제 달리 표현을 해보면 2030 그러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해왔죠 그동안에. 이번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건데 여기는 우리 편이다 또는 진보적이다 이런 생각 다 잊어버리고 늘 2030 세대와 소통하면서 그들과 민주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항상 버림받고 떠나간다. 그래서 2030 세대가 정치적으로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예. 잠깐 한 번만 더 돌아보면 이제 민주적인 관계를 계속 맺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정책이 이제 필요한데 그렇다면 지난 보선에서 어떤 정책 때문에 2030이 결국은 돌아섰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주로 많이 얻어 맞았으니까 먼저 이제 반성문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기회. 2030이 당장 무슨 현금을 원하겠습니까? 무슨 집 한 채를 원하겠습니까? 기회를 원하는 거거든요. 공정한 기회, 열려있는 기회, 활발한 기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못 내놓은 거예요. 부동산도 저는 이제 기회, 가능성 이런 면에서 이렇게 집값이 뛰니까 내 처지에선 도저히 집 불가능하다. 근데 전셋값도 뛰니까 이거 갖고 장가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이 기회가 봉쇄되고 도전이 봉쇄되는 이 사회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아마 이제 이 목소리를 높인 거라고 보고요. 공감하실 것 같고 덧붙일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2030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저희를 지지해 주셨는데 저희 당이 잘해서 좋아서 찍어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짚으셨지만 일자리 문제, 또 주거, 내 집 마련 문제 이게 결국은 결혼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0이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한 겁니다. 더군다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세요. 걱정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못 내놓으신 거죠. 주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내셨는데 결국 집값 잡지 못했고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박탈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물론 여야가 협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지만 1차적으로 집권 여당의 그런 어떤 무능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 회초리를 든 것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이제 회초리를 이제 더 많이 맞은 쪽은 여당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쭤본다면, 그러니까 주변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제
선거 끝나고 하시는 말씀 중에 돌아봤을 때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장관분들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와 정책이니까 좀 제동을 걸어줬으면 어땠을까? 조금 임대차 3법을 얘기하셨지만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요걸 좀 밀고 나갈 때 조금 더 국민의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 좀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대표적인 게 부동산 문제죠. 이제 부동산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세제라든가 아니면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게 개별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민주당의 주장이 국민의힘 주장보다 서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 보면 이거는 임대인들한테 부담이 되고 시장 경제를 흐트러뜨리고 하면서 결국 임차인의 권리 신장이 제한되는 쪽으로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거 대화했다가는 결국은 또 우리가 개혁 못 하겠구나 하고 겁나가지고 그냥 빨리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는 뭐 임대차 3법도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선택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방향이 옳습니다. 국민의힘보다 우리 믿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하고 우리만 비교했지 실제로 우리 현장에 있는 국민들은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당장 이렇게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 이 원인이 뭐고 어떻게 대처할래? 이 대답이 없으면 들어줘야 돼 가서. 네. 이게 책임 정치인데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안이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책이 논리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현장에서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현장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저는 좀 안이했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 결국은 이제 일자리와 이제 주거 문제가 핵심이고 이런 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는 건데 정책의 어떤 전환이랄까 이런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까지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 나서서 제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정치가 경제를 살린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 땀과 그 눈물들이 모아져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럼 정치할 일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일자리 문제에서 두 가지인데요. 일자리의 기회가 넓어지고 일자리가 확대되는 게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일자리 양극화가 해소가 돼야 돼요. 일자리를 넓히는 거 이걸 확대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산업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교육과 어떤 급여 지원 이런 시스템과 또 하나는 공공 일자리 특히 지식문화 분야의 공공 일자리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거. 이 두 가지 면에서 결단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우리 황보 의원님이 초선이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에 제가 이거 가지고 야당하고 협상해 보면요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바닥에서 하시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더 경청하셔야 된다. 그리고 바꿀 것이 있으면 빨리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말 그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깊은데 우리가 기술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들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채용할 여력이 없는데 교육도 중요합니다. 근데 교육만 해서 이 자질을 높인다고 해서 시장의 미스매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에 뭐 인수위는 아니지만 이제 시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IT 기업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중소기업이 지금 필요한 지원은 그런 인건비 보조 이런 것들을 정부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과방에 있는데요. 거기에 무슨 데이터 DB 이렇게 입력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교육 사업이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데이터 입력 사업인데 입력을 하려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은 9개월 동안 한 2달 정도 교육을 받고 입력하는 작업은 며칠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월급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중소기업 이상의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부에서 빨리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틀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부적으로 보면 그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정부 여당이 좀 더 세밀하게 챙기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네. 여야가 너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평가하지 말고 과연 이 정책이 이건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정책이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산적인 토론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저희가 뭐 말씀을 좀 드리고 구체적인 어떤 한 가지만 정책을 더 갖고 말씀드릴게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뭐 더. 조금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지금 100만 선진국에 비해서 100만 개, 200만 개의 공공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전체 로드맵을 가지고 1년 단위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로드맵을 제시하시면 저희도 합리적인 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임기응변식으로 이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예. 하는 추경 것이고. 때 불가피하게 그렇죠. 하는 거고요. 근데 예. 그게 지금 하루 이틀이 다른 아니거든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네. 이런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네. 대한 토론이 있어요 지금. 당내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그 여의 젊은 초선 의원들도 이제 전면에 이제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반성문을 썼고요. 또 재선 모임도 있었고 삼선 모임도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당 혁신에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초선 의원들이 초선이긴 합니다만 왜 이런 움직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인다고 일단 보십니까? 여당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제 패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를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미쳤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묻어뒀던 생각이 이게 민심하고도 가까운 거였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선거가 되게 소중한 거라고 봅니다. 내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을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확인함으로 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하고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우리가 그동안에 약간 묻어뒀거나 아니면 뒤로 밀어놨던 이런 생각들을 한번 다시 들춰내서 한번 좀 우리가 대면하는 예.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목소리들이 나온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더 갈등이 깊어질 거라고 보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되게 의견이 다른 사람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 약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예. 개별적인 사안들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지만 저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런 정도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최종 결론은 내 의견대로 안 나도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봐요. 예.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에 실망한 우리 중도의 표심이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 왔다. 이런 승리의 기쁨보다는 또 스스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희한테 관심을 가졌던 그 중도의 표심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에서 저희가 이제 초선들도 우리 당의 개혁과 혁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초선으로서의 몫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기투합이 되어서 저희가 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 9시 30분에 초선 성명을 냈습니다. 예.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저희가 모든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정말 국민적 눈높이에서 지도부를 구성하자. 거기에 초선들도 역할을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거든요. 예. 중진들과 저희가 힘을 합쳐서 보다 나은 어떤 당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각자의 당 얘기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정할 수 있는데 상대방 당의 어떤 선거 이후에 그 당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 또 초선들이 목소리 크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게 혹시라도 선거 승리 때문에 자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느 한 정당이 크게 많이 지게 되면 이긴 정당도 겁이 나요, 사실은. 우리도 언제 또 저렇게 될 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양 당이 지금 다 약간 겁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난 되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겁났다가 다시 또 원상복구되는 게 또 쉬워요. 정치를 하는 한 사람의 그런 실존적인 고민. 과연 정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고민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정치가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거, 이 정치, 이런 양극화 정치가 과연 맞는 거냐.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보답하는 거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양극화는 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냐면 서로 막 승자독식이니까 우리가 잡으면, 우리가 이기면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여간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국가의 방향을 결정해서 권력을 잡는데
권력은 잡는데 그 다음에 방향 결정하는 건 안 해요. 그건 관료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치는 뭐하냐? 다음 권력을 잡기 위한 선거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저쪽하고 우리 쪽하고 합의해서 국민들한테 안심할 방향을 제시해 주자. 이런 큰 뜻을 한번 품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상대당에 대한 이제 평가를 부탁드렸는데 정치인으로서도 실전적인 고민을 지금 풀어주셨는데요. 황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민주당 내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이 민심하고 닿아 있었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자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지금 초선 의원님들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또 아주 좀 강하게 비판하시는 당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는 사실 한번 망해본 정당, 여러 번 망해본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부의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결국은 집권 여당이 잘 되고 대통령께서도 잘 하셔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꼭 이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집권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집권의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여든 야든 국민들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수정해 나가면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당면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선거 끝나면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쇄신 또 혁신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초선들의 어떤 목소리가 개혁의 어떤 바람이 되고 또 구심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정치로 어떤 토대가 좀 마련돼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평소 뭐 생각하셨던 것도 좋고요.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또 현장과의 소통을 좀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의원들은 대표로서 현장 가서도 들어봐야 돼요. 부동산 현장, 2030 현장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들 이런 걸 들어보면서 한번 우리 생각들, 방향들 정리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반성과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쇄신해 나가고 혁신해 나가는 핵심은 저는 민주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문제의 핵심이지 부동산은 이렇게 해야 된다, 검찰개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여야가 이게 정답이다. 이 정답 싸움을 해서는 저는 곤란하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더 구체적인 질문 드리면 이제 2030들이 선거에서 스윙 보터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2030과 접촉면이 넓은 게 초선 의원들 분들이니까 뭐 좀 진영을 좀 갈등 극복하고 여야 또 협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여야 초선들 간의 어떤 교류랄까? 뭐 물론 지금도 이제 포럼을 통해서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국민적 눈높이에 우리가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맞출 것이냐,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특히 이제 2030 세대가 저희 당으로서는 사실은 뭐 불모지, 난공불락의 어떤 세대였는데 이번에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2030들의 미래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많은 정책으로 보답을 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청년 정치혁신 패키지 3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이 당에 들어와서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당에 들어가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 과정에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당 보조금의 5% 이내를 청년 정치 발전 기금으로 해서 청년당에 아예 주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5%로 잡으면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법안 발의를 해놨고 그걸 좀 더 낮춰서 적어도 만 19세에 지방의회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의회에 출마를 할 때 청년들에게 기본적으로 몇 프로 공천권을 주자 하는 것도 발의를 해놨는데 이건 뭐 저희 그 청년당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당만 해서는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여야 협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장경태 의원님이 예. 또 청년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셔서 저희가
향후에 의논해 가면서 같이 이제 청년들에게 양당이 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또 정의당도 뭐 다른 정당들도 예.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청년들에게 미래를 주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민주당하고 내용이 거의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이걸 당원에 지금 규정을 해서 저희도 청년민주당을 만들고 예. 완전히 자율적인 인사권과 조직권 그리고 그 예산권을 부여하자. 그래서 당원에는 규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황보 의원님은 이거는 이제 입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법으로는 우리가 추진을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의 법인 당원으로는 이제 예. 규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여러 가지 입법 사안들은 전 충분히 예. 함께 입법을 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자. 그건 충분히 저 논의할 수 있다고 예. 봅니다. 뭐 이번 뭐 보선 결과를 떠나서 저희가 이 청년 문제,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더 깊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고 또 정치인으로서 실존적인 또 고민도 많이 하게 된 그런 뭐 결과라면 좋은 결과라면 좋은 뭐 결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뜨거운 토론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함께 드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먹는 거예요? 예, 예. 네. 지난번에 안 준 거. 자, 수고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